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연구원에 재직 중인 김은지 연구원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고양 특례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러합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감정노동자 개념 및 특징,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연구 설계, 연구 결과 및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최근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 비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조직관리 측면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전문적인 감정노동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악성 민원의 심각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고양 특례시에서도 고양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문화, 환경 개선 등의 관리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효과에만 집중을 해서 조직이 시행하는 보호조치가 감정노동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연구들에서는 동료 지원이나 상사 지원 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호제도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최근 기사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가 직무 만족과 감정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공봉사 동기가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으로는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감정노동자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현황과 근로환경 문제점에 주목해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정노동자 개념 및 특징입니다. 감정노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왔고 종합하면 사회 조직에 따라서 감정 표현 조절 및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의 특징으로는 남성과 여성 성비에서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부문 중 공공서비스 부문이 비서비스 부문보다 감정노동자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노동자 정책 및 선행연구입니다.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시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감정노동자 관리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보시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 조치에 집중한 연구보다는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효과나 노동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설계입니다. 고양 특례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는 고양시의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감정노동 일반, 감정노동 인식, 건강 문제 일반, 정책 제도 등의 의견을 수렴한 조사로서 서면조사와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1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여성이 많았고 40대, 50대가 많았으며 조직 내 근무기간은 3년 미만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95.4%,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 표현한다 84%,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숨긴다도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주고 본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하였고요. 까다롭고 공격적인 고객 등으로 감정노동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모욕과 비난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감정이 손상당하거나
해서 퇴근 후에도 힘든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직장이나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7.3%였으며 공식적인 제도나 지침, 가이드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정노동의 원인으로는 1순위가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나 언행이었고 현재 맡고 있는 특성, 감정노동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근무 규칙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요. 빨리 추진되길 바라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악성 시민, 고객의 경우 법적인 행정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특별한 휴식시간이나 휴가 제공, 불쾌한 언행 발생 시 1회 경고, 이후 지속될 경우 서비스 미제공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종속 변수는 직무 만족도와 감정 소진이며 독립 변수는 감정 노동자 보호 제도인 악성 고객 대처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통제 변수는 성별, 학력, 혼인 여부, 연령, 만족도, 소득, 근로 시간 등이고요. 조절 변수는 공공봉사 동기입니다. 주 변수를 기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 변수와 조절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했고 성별과 혼인 여부는 더미 변수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연령 평균은 40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변수들이 있었지만 0.8 이상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악성고객 대처 교육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악성고객 대처 교육은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악성고객 대처 교육 제도가 있고 사용 가능한 경우는 직무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있으나 사용 불가하거나 없는 경우는 직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고객 대처 교육과 공공봉사 동기의 상호작용 변수는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절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악성고객 대처 교육이 감정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인데요. 종속 변수인 감정 노동에 대한 독립 변수인 악성고객 대처 교육과 조절 변수인 공공봉사 동기 그리고 상호작용 변수의 설명력은 35.8%였고 연구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악성고객 대처 교육이 감정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감정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악성고객 대처 교육과 공공봉사 동기의 상호작용 변수는 감정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실증 분석 결과 악성고객 대처 교육은 직무 만족을 높이고 감정 소진을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감정노동 보호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입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며 감정노동자의 심리 건강에만 주목해서 그것을 해치는 요인으로 감정노동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제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입니다. 둘째로는 이 보호제도를 그 자체로 변인으로 넣어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을 뒷받침해주는 실증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악성고객 대처 교육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의 감정 소진 수준을 낮추고 직무 만족을 높인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이 실행하고 지원하도록 만드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추가하여 유형화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이 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종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